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당신 꽤 괜찮은 사람인데 알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거 혹시 알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누구한테 못 들어보셨어요? 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거나 굉장히 내가 참 못났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왜 살면서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누가 그렇게 옆에서 탁 말해준다 그러면 그 말 자체를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제대로 탁 용수철처럼 서거나 넘어졌다가 또 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이 제목을 왜 생각을 해냈나 하면 지난번에 이제 컨설팅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직장 상사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서 거의 들들들들 볶이다가 이렇게 이명도 들리고 이렇게 심장이 그분만 보면 그 직장 상사만 보면 심장이 뛰는 그런 불안증 손에 땀 차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결국 고민을 하다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직을 했는데 원래 그 회사는 굉장히 좋은 이렇게 유명한 회사였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회사였고 그보다 조금 작은 회사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마침 사람이 그때 빠져나가고 새로 그 사세는 확장을 해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 상담자와 같은 그런 어떤 인력이 아주 필요한 딱 그때 타이밍을 탁 맞춰서 이제 이분이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일이 많아졌지만 원래 회사에서 하던 것보다 굉장히 이제 좀 리더격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런 회사에서의 그 가슴, 이렇게 심장 뛰는 그런 증상, 손에 땀 차는 증상, 일단 이명, 삐나 소리 나는 그런 증상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분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늘 제목으로 잡았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보람을 느끼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나 스스로에 대한 사실 예의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해가는 게 내 인생에 대한 매너인데 어떻게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내일도 불확실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만이 온전히 내 건데 이 오늘 괜찮은 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때에 따라서 지킬 앤 하이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킬 앤 하이드처럼. 두 가지 경우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특별히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아니면은 그런 회사나 어떤 이런 쪽에서 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 다른 거에 그래서 그렇거나 아니면 자기 목표하고 있는 일에 어쨌든 좌절을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참 말도 아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누가 이제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지. 그럼 김 부장이겠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 사장님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무대는 내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신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돕고 원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어떤 그런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겪지만 결국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럼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인공들의 어떤 그런 반전이 항상 일어나죠. 그래야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으니까 반드시 나한테
반전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해피엔딩일 거야. 왜냐?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위기에는. 내가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앞에 나가는 왕이든지 주인공이니까 뭐 왕이든지 아니면 뭐 여왕이든지 뭐 이러는 거지. 저 뒤에 따라오는 무수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이니까 그들의 인생엔 그들이 주인공, 내 인생엔 내가 주인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이 분명히 이제 극복되고 나는 역전에 성공할 거고 그리고 해피엔딩일 거야 라고 믿는 거.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꾸로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서 막 너무 잘 나가 내가.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지킬 앤 하이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막 정말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나 막 이러다가 일이 굉장히 잘 될 때는 갑자기 바닥으로 착 달라붙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사실 우리 이번에 많이 다 같이 전 세계가 지구가 다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상이 바뀌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정말 손 쓸 방법이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인간의 힘이 나약한지 우리 이번에 다 경험했잖아요. 사실 5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인간이 참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아주 잘 될 때 납작하게 엎드려서 정말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고 이렇게 일이 잘 된 거는 주변에서 다 도와줬기 때문이고 정말 내가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또 다른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회사에서 뭐 이렇게 막 칭찬받으면 막 뒤로 이렇게 막 목 부러지게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사업 잘 되면은 뭐 갑자기 막 굉장히 막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오래 못 가겠구나. 회사에서도 막 초스피드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도 이제 겸손하면 저 사람은 사장까지는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그래 얼마 가겠어 막 이런 느낌이 막 속으로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나갈 때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겸손한 자세로 바닥에 납작하게 쫙 엎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으니까요. 운동선수,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정말 한참 정상에 있을 때 정말 삐걱 잘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다가 한 방에 그냥 딱 정치인이고 바닥으로 막 내동댕이 쳐지는 거 우리 간접 경험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 이런 게 바로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갈 때와 잘 못 나갔을 때 딱 이중으로 지킬 앤 하이드. 이렇게 다른 얼굴을 갖는 거.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심플 라이프. 내 인생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을 때와 나쁠 때 이중적으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두 번째는요. 심플 라이프. 인생은 아주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 그럼 막 머리가 무겁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도 아니 내가 이게 이제 하루 종일 할 만큼 이게 고민을 그게 할 만한 일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이 뭐 내가 지금 고민을 하면 뭘 바꿀 수 있는 거야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계속 고민.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근심과 불안과 고민은 자 단순하게 생각하자. 하지마.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건데 뭐. 그냥 땡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는 고민과 근심으로 하루 종일을 보낸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해봐야 별 소용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딱 심플하게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하게 내 어떤 일상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심플한 루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뭐 탄천을 한 1시간 정도 걷는 거. 그리고 책을 1시간 보는 거. 이거 외에는 안 중요해. 그거 외에는 그냥 프리하게 가 그냥. 이것만 지키자.
심플한 거죠. 간단하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 한 책 30분 보고,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이게 굉장히 좀 의욕을 북돋을 만한 좋은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출근하면서 하나 보고, 일하고 저녁 때 와서는 간단하게 저기 집 앞에서 이렇게 줄넘기 한 20분 이렇게 하는 거. 심플한 루틴. 이것만 지키자. 이렇게 남들처럼 막 일일이 시간표 짜고 이건 나 못하겠다. 이것만 지킬 거야. 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사실 심플한 루틴 자체가 지키기가 굉장히 쉽고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별로 안 줍니다. 그런데 그 매일 20분이 굉장히 사실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완전히 습관으로 몸이 될 때까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루틴도 그렇게 심플하게 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심플하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열등감이나 푸념 같은 거, 투덜 박사들 주변에 많잖아요. 투덜 박사들 하는 얘기는 이렇게 듣고 이제 동조하지 않으려고. 난 사람이 단순해서 난 그렇게 복잡한 얘기 잘 몰라. 난 그냥 그냥 쉽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성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물들이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에 동조하거나 이렇게 막 공감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완전히 다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멀리하고 공감해 주지 않는다. 라는 이제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좋은 에너지 가진 사람들, 긍정적인 얘기하는 거, 그렇게 고민할 거 있어. 그냥 인생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것만 지키고 인생을 즐겁게 살 거야. 라는 사람이 차라리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 아웃,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인, 너무 친한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데 이 사람이랑 이렇게 멀리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얘기에는 공감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정적인 게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막 계속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그지 같아, 이런 거. 우리 상사도 그지 같아. 나는 굉장히 잘하는데 막 사람들 수준이 너무 없어갖고 내가 도대체 섞이질 못하겠어. 이런 거. 이런 거 공감해 주시면 안 돼요. 공감이라는 거는 공감할 만한 내용에 한해서 공감하는 거지, 이런 식인 걸 맞아, 니네 회사가 그지 같아 라고 해줄 것도 아니고, 맞아 우리 회사도 그지 같아 라고 해줄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말에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얘기에도 내가 이제 공감을 포기하고 나서는 긍정적인 말로 되받아 주는 거죠. 항상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나는 불안과 근심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화시킨다. 이제 이런 어떤 원칙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정의하는 심플 라이프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늘 꿈꾸는 삶이에요. 늘 꿈꾸는 삶. 그래야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유지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괜찮아지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단, 꿈이 없어도 내가 굉장히 선하게 굉장히 소소한 것을 즐겁게 소중하게 여기며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까지 어떤 성찰을 통해서 그 정도 생각의 레벨을 갖고 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이런 등불 같은 꿈이라도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나를 이제 지탱해 나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나의 꿈은 뭘까? 내가 지금 정말 70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70살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꿈은 뭘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꿈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꿈을 이룰 거야. 그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꿈을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마에다 유지의 메모의 마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 좋은 책이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껍데기를. 저는 이 책 굉장히 추천하고 너무 좋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모의 마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내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나가는 방법을 아주 실용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도구로, 제가 이제 원래 메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모를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은 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갖고 소개해 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나 하면,
꿈은 종이에 적는 시점부터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정도가 강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겠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문자로 꿈을 적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꿈을 메모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게 현실화될 확률을 훨씬 더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막 내가 이루고픈 꿈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제 어떤 꿈을 이루겠다고 하면 그걸 갖다 종이에다 적어놓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나 하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을 이제 바라고 이 꿈을 정말 이루고 싶어. 나는 3년 안에 정말 좋은 커피 프랜차이즈의 CEO가 되고 싶어. 나 지금 직장인이지만. 그러면 이제 3년에 그러려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메모 적는 법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런 거를 다 적으면 지금과의 어떤 나의 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갭을 지금 현실하고 내 꿈하고 이 갭을 줄이려면 그럼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지? 그런 거를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서 알려주던 방법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내 꿈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더 자세한 얘기 말씀 못 드리고요. 이제 어떤 꿈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활자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것만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으면 꿈을 이루는데 나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액션 플랜이 다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액션 플랜을 했으면 꿈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 액션 플랜도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으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내가 꿈만 꾸고 노력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노력하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다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난 뭐 할 만큼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적어보고 이걸 뭐 하루에 1시간씩 했어 뭐 이것도 했어 이렇게 메모를 하면 그 꿈을 위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뻔히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변명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그 꿈에 이제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간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데 이런 메모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책을 참고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제가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노트에 적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나와 세상을 향한 태도는 언제나 존중입니다. 세상을 향한 태도가 존중하려는 거는 누군가를 항상 이제 돕겠다는 마음 자세가 돼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누구를 돕지 않고는 꽤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누구한테 어떠한 이제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지 더욱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요? 나 스스로도 온전하게 딱 서 있는 사람도 물론 좋은 사람이겠지만 성인이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를 돕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저 사람 뭘 어떻게 좀 도와줄까? 라든지 누구 길에 가더라도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리고 뭐 이런 거 왜 인터넷에 막 뜨잖아요. 뭐 그런 구호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정말 내가 정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태도가 되는 거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아 비판 금지. 그러니까 왜 뭐 잘못되면 이제 전부 자기 탓을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반성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반성은 충분히 하되 모든 일을 자기를 비난하는 쪽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회사에서도 뭐 발표 제대로 못해서 뭐 욕먹고 뭐 숫자 틀려갖고 욕먹고 막 지적당하고 그러면 뭐 나는 정말 쓰레기야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실 필요 없고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거 잘못했구나 앞으로 이거 이제 수정해야지 뭐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뭐 철저하게 이제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나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는 방법이고 격려하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나한테 대해서는
나 스스로 막 비난하고 이제 자기 비하로 해서 막 우울하거나 어떤 이런 감정을 느끼거나 자존감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아까도 말씀 꿈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한 이제 일기 같은 걸 써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건 굉장히 좋았고 이거는 굉장히 내가 잘못한 일이었고 이렇게 스스로 세세히 이렇게 메모하는 일은 나 스스로를 잘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차리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근사하고 정말 멋진 분들이세요. 일단 제 채널이 제 채널이 너무 좋은 채널이에요.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이 채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썸네일이나 제목에 써놓는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제목들을 보고 관심 있게 들어오셨다는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한데 애쓰는 분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괜찮고 멋진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고 또 내 스스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멋진 분들 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